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실기 첫 번째 과목인 대기오염 개론 중 환경공학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공학의 기초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 단위 중 첫 번째, 압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으로써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하며 해당 단위는 파스칼과 같습니다. 이때 대기압은 1atm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단위 환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면 760mm Hg와 같고 이것은 760 토르 단위와 같습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단위로 바꿔보게 되면 1332mm H2O와 같으며 이것을 파스칼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101,325 파스칼, 그 다음에 1.033 kg 폴스 퍼 제곱센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7 psi 단위와 같습니다. 이때 실기시험에서는 atm, 그 다음에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h2o, 파스칼에 대한 단위는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한 단위는 모두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압력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 있는 온압보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압보정은 말 그대로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것인데 부피 단위를 보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온도 단위는 항상 켈빈 단위를 사용해야 되며 압력은 문제에 맞는 것을 적용해 주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표준 상태의 부피를 실제 상태의 부피로 바꾸는 경우와 실제 상태의 부피를 표준 상태의 부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기의 밀도를 이용해서 실제 상태의 공기의 밀도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는 1.3kg s m 세제곱입니다. 해당 밀도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기의 밀도는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실제 상태는 25도씨, 그 다음에 압력은 740mm Hg라고 할 때 실제 상태의 공기의 밀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공기의 밀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할 때는 밑줄을 긋고 하도록 할게요. 먼저 표준 상태의 밀도를 적어 주도록 합니다. kg per s미터 3승. 먼저 표준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선으로 시작하면서 온도 먼저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표준 상태에 대해 사선으로 갔기 때문에 표준 상태의 온도인 273 켈빈 단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는 항상 실제 상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273 플러스 27 켈빈이 되며 그 다음에 압력을 보정할 텐데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내려와서 표준 상태의 압력을 입력해 줍니다. 표준 상태에서는 1atm, 즉 760mm Hg가 되며 그 위에는 실제 상태의 압력을 입력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15 kg per 미터 3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온압 보정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계산 문제가 나왔을 경우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점성 계수와 동점성 계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 계수는 μ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며 MKS 단위로 통일했을 경우 kg per 미터 세크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GS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gram per cm 세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적은 gram per cm 세크는 포이즈 단위라고 해서 따로 단위가 주어지지 않고 포이즈 단위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gram per cm 세크다라고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점성 계수는 누라고 표시를 하며 자, 이것은 점성계수 나누기 밀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대표적인 단위로서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스토크 단위라고 합니다.
위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스토크 단위다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센티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단위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는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레이놀드 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레이놀드 수는 무차원 수로서 측류와 난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점성계수분의 유체의 직경, 그 다음에 유속 곱하기 밀도로 구할 수 있고, 이때 점성계수 나누기 밀도가 동점성계수이기 때문에 동점성계수분의 직경 곱하기 유속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위에는 유속이고 이때는 동점성계수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농도 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도 표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는 대문자 m을 사용하고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H2SO4라는 황산이 1몰만큼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몰이 있는 경우 무게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량 혹은 분자량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황산은 분자 단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산의 분자량은 98g이 되며, 이것을 부피비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22.4 S리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를 확장시켜서 1km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면 kg가 붙은 경우에는 10의 세제곱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98kg과 같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터에서 10의 세제곱만큼 커지기 때문에 22.4 S미터 3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노르말 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말 농도는 대문자 n으로 사용하며 EQ per 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EQ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EQ는 한국말로 했을 때 당량이라고 하는데, 이 당량을 구하는 법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 노란색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했던 황산인 H2SO4에 대한 당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SO4는 수소가 두 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소가 두 개 존재한다는 것은 당량이 2당량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단위로 바꿨을 경우에는 EQ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른 물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NaOH의 당량을 구해보도록 하면, 이때는 수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산화이온을 기준으로 봐주는 겁니다. 수산화이온이 한 개 있기 때문에 NaOH는 1당량에 해당되며 이것은 1EQ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CaCO3 탄산칼슘을 보게 되면 수소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CaE 플러스 원자가가 2이기 때문에 이것은 2당량에 해당되며 이것은 2EQ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에서 한번 봤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계를 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험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몰 농도 곱하기 가수를 하면 노르말 농도가 된다는 암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황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황산이 1몰 농도만큼 있을 경우 이것을 노르말 농도로 바꿀 경우 몇으로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르말 농도는 EQ per 리터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줄을 긋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몰이기 때문에 1몰 per 리터, 그 다음에 1몰당 분자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98g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게 되면 98g당 2당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98g당 2EQ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몰과 몰은 소거, 그 다음에 98g, 98g은 소거가 되기 때문에 남는 단위는 2EQ per 리터가 돼서 2노르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몰 농도에
황산의 가수인 2를 곱해서 이 노르말 농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농도 표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도 표시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공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식은 산성과 염기성을 파악하는 pH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0에서 14 정도가 되며 pH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용 로그, 그 다음에 안쪽에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14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중화 공식입니다. 중화 공식은 간단해요. N1V1은 N2V2다라고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때 N1과 N2는 산성, N2와 V2는 염기성으로 보고 중화 공식에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때 N1과 V1을 염기성으로 설정했다면 N2, V2를 산성으로 설정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때 중화 공식 중에 혼합 공식과 혼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노르말 농도 혼합 공식 V1 플러스 V2분의 N1, V1 마이너스 N2, V2라는 공식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해당 공식은 언제 적용되냐면 산성과 염기성이 중화가 되지 않고 한쪽이 강할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N1과 V1이 산성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의 값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것은 산성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염기성이 더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염기성이 나오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기본적인 것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